직장인 이메일 작성 가이드라고 하는 화면을 눌러보시면 이메일 발송 전에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이걸 확인을 했나 체크를 했나 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외부 강사 김지백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메신저를 보낼 때 꼭 지키셔야 되는 태도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회생활 처음 하시는 신입들은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과 주고받는 것과 직장생활 할 때 메일 주고받는 것, 메신저 주고받는 형식이나 내용이나 방식들이 조금 다릅니다. 굳이 왜 이걸 좀 알아야 됩니까? 편안하게 격 없이 지내는 거 저희 회사 조직 문화던데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신저나 이메일의 특징이 뭐예요? 기록에 남는 겁니다. 말을 실수했을 때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어떤 행동을 보고 아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다음에 고치거나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메일이라든지 메신저 같은 경우는 보내놓고 난 뒤에 내 태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누가 피드백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니잖아요. 학교라고 하면 선생님 불러서 왜 이런 식으로 쓰냐, 예의가 없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직장인들은 딱 보고 왜 예의가 없지, 뭐 태도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걸 피드백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나의 이미지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드백도 받지 못한 상태로 경력이 쌓여가지고 관리자를 한다거나 외부 거래처랑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런 실수가 발생한다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나아가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했을 때도 기본적인 이메일이나 메신저 보내는 어떤 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이너스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피드백 해주지 않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이론 같은 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잘 돼 있는 게 뭡니까? AI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성형 AI에 프롬프트를 좀 넣어서 그것만 딱 입력해서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요. 이메일을 작성할 때 호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중한 나의 표현은 최고의 명함입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안 좋은 예시를 말씀을 드리자면 민지씨가 팀장님한테 보냈는데 제목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냥 회의 자료라고 이렇게 보냈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웃음 표시하고 오늘 회의 자료 보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고 난 뒤에 이모티콘 잔뜩 물결 이런 걸 한 거예요. 밑에 내용을 좀 썼겠지만 여기 보시면 첨부 파일 final.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경우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영어니까 어떤 분들 찐막, 찐찐막, 진베이 찐막 요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써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 회의 자료라고 하면 상급자분들이 여러분들의 메일만 보고받는 게 아닙니다. 외부 업체의 어떤 거래처와 내용도 있을 거고요. 다른 동료나 다른 선배들이 보고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그냥 회의 자료라고 이렇게 보내버리면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팀장님 몇 월 며칠 날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팀장님이 그래 하면서 자기 확인해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메일 보냈으면 보냈다고 이야기를 좀 해줘 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찾아봤는데 뭐 제목을 못 찾게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땡땡땡땡 회의 자료입니다. 김지백 사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으면 클릭을 했을 건데 회의 자료라고 하니 물론 팀장님이 제대로 체크 안 한 지 잘못도 있지만 눈에 안 띄기를 딱 보내놓으니까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봐 라고 불평을 진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도 부자연스럽고 내용의 핵심 문구라든지 요청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이모티콘 이렇게 쓰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불명확한 제목, 보기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회의 자료라고 적혀 있잖아요. 어떤 회의를 했는지 언제 있었는지 이런 어떤 정보들이었고요. 그리고 팀장님이 하나의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프로젝트의 회의도 할 수 있고 외부 거래처랑도 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자료를 못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좀 캐주얼해요, 말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물결 표시하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야기 나눌 때 아니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항공사라든지 호텔에 뭔가 메일을 보낼 때 이럴 때는 기분 좋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캐주얼한 이모티콘 쓸 수는 있겠지만 업무적인 이메일은 공식적인 겁니다. 특히 상사에게 보내는 첫 메일이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아주 공식적으로 정중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강사님 조직 문화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조직 문화가 이모티콘도 쓰고 하시는 분위기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입사하자마자 처음 보내는 메일인데 그냥 내가 친절하게 밝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일단은 정중하고 공식적인 말투를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파일명
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식 보고서나 서류에 대한 그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딱 달아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사님 그거 어디서 배웁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쓰는 양식을 빨리 캐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선배나 동료들이 있으면 파일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일 좀 잘하시는 에이스 직원분들의 메일을 보낼 때 파일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빨리 체크를 해주시는 게 급선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 챗GPT한테 물어봐도 돼요. 3월 마케팅 회의 자료라고 하는 걸 작성했는데 팀장님한테 보낼 때 어떤 파일명이 가장 공식적이고 안전할까라고 하면 얘가 잘 써줍니다. 인공지능 그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그냥 검색하려고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요청 사항과 기한을 밝혀주셔야 돼요. 자, 금일 5시까지 검토 부탁드린다고 했죠. 그럼 메일 보내고 끝나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뭐 하셔야 돼요? 문자나 전화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팀장님,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5시까지 좀 검토를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자, 카톡, 메신저를 보내놓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메일만 보내놓고 난 뒤에 5시까지 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읽었겠지 하고 난 뒤에 5시에 봤는데 수신 확인이 안 돼 있어요. 아직 읽지 않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팀장님한테 가서 팀장님 일 똑바로 안 하세요. 제가 보냈는데 메일 안 보시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팀장님이 메일 안 봤잖아요. 이렇게 변명하기도 그래요. 그럼 팀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야, 메일을 보냈으면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가 네 메일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일 하다가 좀 놓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음부터 메일 보냈으면 문자라도 아니면 직접 나한테 구두라도 시간 되실 때 메일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해 라고 꾸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여기 보시면 직장인 이메일 작성 가이드라고 하는 화면을 눌러보시면 이메일 발송 전에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이걸 확인을 했나 체크를 했나 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되겠죠. 제목만 보고도 용건이 눈에 보이는가,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모호하진 않는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 참조와 수문 참조를 적절하게 사용을 했나,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 첨부 파일 실제로 첨부했나, 이거 진짜 많이 실수합니다. 첨부 파일을 넣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파일명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됐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그럼 받는 사람들이 얘 좀 덜렁덜렁거리나, 집중을 안 하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첨부 파일을 넣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첨부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는지도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거래처에 수업 계획서라든지 계약서 같은 거 보낼 때 이메일에 정확하게 적어요. 그리고 난 뒤 한 2시간 있다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제 되었나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 강사님 죄송한데 첨부 파일이 있다고 했는데 첨부 파일은 어디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민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부 파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내가 첨부 파일을 첨부를 했나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내용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업무에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AI 작성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메일 작성 프롬프트라고 있습니다. 그냥 복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챗GPT를 키시든 클로드를 키시든 사용하신 생성형 AI를 구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챗GPT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챗GPT에 가져와 가지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입력값 있죠. 입력값만 여러분들께서 채워 넣으시면 돼요. 받는 사람이 있죠. 받는 사람에는 박 팀장님이면 팀장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오타라든지 호칭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팀장님을 팀장님이라 해야 되는데 박철수 과장님 이래버리면 진짜 여기서는 수습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이메일 키워드, 이거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AI가 다 잡아주긴 하기 때문에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물론 무료로 쓰시는 분들은 내용 자체가 조금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랑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생산성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AI를 좀 쓰고 싶다라고 하면 GPT든 제미나이든 클로드든 한 개 정도는 유료로 결제를 하고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퀄리티 차이가 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정기 휴가자 보고 내용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이제 80라면, 김치백, 드립, 고모, 대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밑에 내용은 출력 형식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치셔도 됩니다.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좀 고치실 거는 고치시면 되겠죠. 생성형 AI를 사용을 하면 이 컨텐츠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굳이 머릿속에 넣고 메모할 필요 없어요. GPT에 이 프롬프트만 입력을 하시면 바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컨텐츠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내 업무에 내 실생활에 활용을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AI를 저는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활용하셔가지고 필요하실 때 빠르게 또 정확하게 내용에 빠짐이 없이 전달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호감
을 얻으면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잠시 후에 2부에서 메신저로 호감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